포트폴리오 전문만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비 오는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예쁘게 내려주는 바람에 우리가 조명과 함께 멋진 빗줄기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지속광과 순간광의 차이 한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거는 지속광이고요. 마찬가지 지속광. 지속광일 때는 빗줄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순간광일 때는 빗줄기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복회 모양으로 예쁘게 또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작가님들이 나중에 지속광이 좋은 건지 순간광이 좋은 건지 각 작가님들의 촬영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해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촬영하신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인물이 어느 정도 어두운지 밝은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씩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보여주셨을 때 많이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우리가 감도를 높이면 노이즈가 생길까봐 그 걱정 때문에 감도를 많이 올리지 않고 자꾸 내리시다 보니까 계속 사진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감도를 올리면 당연히 노이즈가 생기죠. 노이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빛과 인물이면 인물이 빛도 보여야 되고 인물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제가 3000까지 막 올리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중간중간에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후면에 뒤에 백라이트를 하고 앞에 전면에도 빛을 다시 이중으로 쏘면 조금 감도를 저감시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촬영하고 나서 한번 보셨을 때 좀 어둡다 싶으면 노이즈 신경 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확 그냥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세부 조정해서 수동 노이즈 감소기로 충분히 노이즈 억제할 수 있으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보통 이렇게 빗줄기를 담으실 때는 최저 60분의 1초에서 최고 250분의 1초, 보통 125분의 1초 정도면 그때부터 가장 적합한 정도의 빗줄기 길이가 나타납니다. 비가 폭우가 됐든 이렇게 보슬비가 되든 어쨌든 비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폭우든 아니면 보슬비든 똑같은 셔터 스피드라면 이 막대 형태로 나오는 길이는 거의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빗줄기는 비가 오는 비의 양과 관계없이 작가님들이 촬영 카메라에서 설정하는 셔터 스피드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본 픽처 컨트롤을 풍경으로 일단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풍경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컨트라스트 대비도 좀 높고 색을 좀 강렬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물 찍는다고 해서 인물 포트레이트에다가 꼭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가님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네. 물론 풍경도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색감을 좀 강렬하게 한번 담아 보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풍경 랜드스케이프 LS로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롤에서 갖고 오시면요 바로 어도비 색상으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밋밋하죠. 이쪽에 네모 박스 보시면 프로필 검색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카메라 일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니콘 카메라에 바로 풍경 이렇게 선택해 놓고 뒤로 다시 가겠습니다. 빛이 지속광 부분에서 인물이 얼굴이 노출이 이렇게 좀 밝아지면 먼저 밝게 부분에서 밝은 영역 부분을 조금 끌어내리겠습니다. 흰색도 이렇게요. 너무 하얗게 다 터져서 날아가면 입체감도 또 눈, 코, 입 이런 경계 부분에 그런 기준들이 없으면 예뻐 보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왔는지 입체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너무 어둡다 싶으면 다시 노출을 올리셔도 됩니다. 대비값 한번 좀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방향, 각 작가님마다의 색감 스타일, 또 밝기 이런 것들 있으시잖아요. 네, 참고 용도로 보십시오. 자, 일단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은 먼저 인물 피부톤을 먼저 한번 제대로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색상 혼합에서 포인트 스포이드로 피부톤 먼저 콕 찍어서 피부톤이 혈색이 돌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살짝만 밝게요. 네. 먼저 피부톤부터 잡아놓고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노리끼리해 보이지 않게.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작가님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감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 각 작가님 모니터에 보여주는 색감대로 적당한 피부톤, 네, 살색이 될 수 있게 너무 노랗게 보이지 않게끔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피부톤 한번 잡았고요. 일단 어두운 부분은 조금 살려 올려 놓겠습니다. 뒤쪽 배경을 조금 이렇게 살려 놓고요. 네. 중간중간에 슬라이드를 하나씩 올리다가 피부톤 말고 얼굴 피부톤을 분명히 밝은 영역을 내려놨는데 다시 또 이 어두운 영역 올리면서 너무 하얗게 터지면 올리는 만큼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다시 반대로 조금씩 또 끌어내려 주십시오. 네. 다음에 텍스처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모델 이 두 명 다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뭐 피부는 특별하게 건드리실 필요 없으니까 다른 부분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텍스처 명료도 많이 끌고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선명한 거 좋아하시면요. 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네팅을 조금만 저는 주겠습니다. 자, 포인트 색상에서 뒤쪽에 그린톤. 주인공은 인물이지만 이 부분을 색깔을 조금 화사하게 해놓고 광도를 올려서 배경도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피부톤하고 관계없는 파란 색깔도 조금 증폭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광도 조금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픽처 컨트롤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색상 포인트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 정도만 지금 살짝 건드렸는데 요만큼까지 왔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확대시켜서 보시면 노이즈가 조금씩 지금 감도가 1250mm 뒤에 이렇게 뿌옇게 노이즈 있죠. 얼굴에는 노이즈가 심하진 않은데 바로 그림자 아래쪽 턱 부분 보시면 이렇게 그림 노이즈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부 조정에서 바로 광도를 싹 적당히 끌어올리시고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대신 너무 많이 끌어올리시면 인물의 그 표면에 있는지 앞에 눈썹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뭉개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정도까지 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이즈를 또 너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확 끌어올리면 얼굴이 이제 기본적인 이 피부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소멸이 될 정도로 고무인간처럼 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것도 또 자연미가 좀 떨어지거든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빛 밝은 쪽, 어두운 쪽 구획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바로 선형 그라디언트로 이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죽이고 다시 새 마스크 똑같이 선형 그라디언트 해놓고 이쪽을 이렇게 해서 빛이 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노출을 이렇게 한번 더 확 터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빛의 컨트롤을 별도로 한 번씩 다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거죠. 네. 자, 전체 색 보정은 주조색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부톤은 일단 잡아놨으니까요. 조금만 약간 전체 분위기에 맞게끔 선홍색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겠습니다. 밝은 피부톤은 건드리지 않고요. 어두운 영역을 청록색 쪽으로 조금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밝은 쪽은 피부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얼굴 피부톤을 정상으로 발색을 잡으셨다면 이 밝은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색온도도 뭐 크게 많이 틀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빛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얼굴 색감 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풍경사진, 일출, 일몰, 야경 이런 것처럼 인물이 없는 사진일 경우에는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켈빈 값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일단 카메라에 그 고성능화되어 있는 카메라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 메커니즘에 맡기십시오. 네.
켈빈 값으로 따로 인물 주변에 있는 색감까지 살리는 것 때문에 켈빈 값으로 뭐 5600 켈빈, 4600 켈빈 이런 식으로 값을 수동으로 하시면 나중에 얼굴 색깔, 피부톤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인물 사진만큼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오토를 쓴다라고 해서 비전문가 초보자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눈은요. 정확하게 원발색을 사람의 눈으로 명확하게 이게 정상적인 색 온도다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위기, 일출을 붉게 만들 때는 우리가 켈빈 값을 올리고요. 또 야경처럼 시원한 분위기일 때는 켈빈 값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는 각 작가님의 목적이 있는데 인물이 들어가면 인물 피부톤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카메라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쭉 오시면 다른 부분들은 뭐 특별히 건드리실 건 없습니다. 우리가 85mm에서 대략 한 200mm 사이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은 없으니까 광학 이런 거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조력의 개방도를 개방해서 촬영을 하셨으니까 렌즈 흐림 효과 이런 특수 효과도 하실 필요 없고요. 보정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보정은 뭔가 바꾸면 색이 바뀌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색상을 우리가 보정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보정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캘리브레이션 용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진 보정할 때는 이 부분은 쓰시는 거 아닙니다. 네. 이 보정 단계에 있는 이 탭이 어떤 건지 나중에 오프라인에 오시면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쓰면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카메라로 또 라이트룸 이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개발자들이 만든 개발자의 의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뭐 기본 스타일은 된 것 같습니다. 전후 비교 이 정도까지 끌고 왔습니다. 일단 네,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해 놓고요. 열기 갖고 오겠습니다. 자, 사진 불러왔고요. 일단 렌더링 속도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4K 사이즈 3840 사이즈로 일단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잡티 제거하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로 이렇게 해서 콕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잡티나 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네. 네, 다른 잡티들 없네요. 요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얼굴 체형 좀 건드리겠습니다. 필터, 그 다음에 픽셀 유동화 들어가셔가지고요. 얼굴 형태 보정 갖다 이렇게 얼굴 도구하시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쁜 모델들은 이미 얼굴의 각도 예쁘고 얼굴도 작고 턱선도 예쁘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건드리시게 되면 정말 이상한 인조인간이 되거든요. 위에 보시면 뒤틀기 도구 있습니다. 압력은 10 너무 세게 바뀌지 않게 딱 10으로 하시고요. 턱선만 여성 모델들은 턱선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사각턱처럼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목선 그리고 여성 모델들 목젖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은 매끈하게 목젖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네, 아름답습니다. 자, 전후 비교 잠깐 한번 볼게요. 밑에 미리 보기 보시면 전, 후, 요 정도는 살짝 건드려 주셔야 돼요. 턱선 조금만 더 갖고 가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요. 다시 한번 전후 미리 보기 전후 이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모델은 눈이 크니까 눈이 적당히 비율에 맞게 예쁘게 큰 눈이라서 눈을 일부러 더 키우거나 그러면 더 어색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딱 일단 나와 보겠습니다. 전, 후 요 정도는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네.
맨 처음에 보셨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 보이시죠? 이 정도쯤 해주시면 기본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대해서 이런 부분이 눈이 터져 보이면 조금 무겁게 너무 빛이 화가 나니까 모델이 지금 그 컬러 서클 렌즈를 껴서 뿌옇게 좀 떠 보이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번도구로 너무 세지 않게 조금씩 살짝만 조금 이렇게 콕 찍어서 너무 뿌옇게 보이지 않게 눈동자를 조금 이렇게 좀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순광광으로 되어 있는 모델 사진도 같이 또 보정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